그러면 이야기 네. 자연스럽게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준 부결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세요. 일단 이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정두원 의원님. 네. 자, 야당 같은 경우는 그 김희수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그 부결표로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그 마땅하고 그 적절한 평가라고 보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여당 때 청문회 과정에서 또 늘 또 그런 그 반대에 직면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 옳은 건 아니지만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오래간만에 이제 나도 있다는 존재감을 이제 보여주느라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그럼 거죠. 추가 질문으로 네.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었을까요? 안철수 대표의 작품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뭔가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뒤에서? 예. 요번에는 내가 한번 이런 안철수계 의원들을 상대로 내 존재감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뭔가 작업이지 않았을까요? 작업의 결과다. 네. 서가번 전 의원님. 표에 대략의 지금 언론에서 분석해 놓은 이 그 표 성향을 보면은 정도원 의원님 말씀대로 네. 작업을 좀 했다는 냄새가 풀풀 나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략 호남 출신의 의원, 지역구 의원들은 몇 분을 빼놓고는 찬성표 찬성표를 던졌다고 봐야 하거든요. 예. 그 정도 표는 나온 거이고 나머지 이제 안철수계 또 호남 출신 중에서도 또 안철수계들이 있고 예, 있죠. 또 종교적인 문제로 갖고 뭐 좀 그런 분들도 네네. 있고 해서 네. 보면은 냄새가 많이 나죠.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 그러면 이번에 부결을 그러면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이끌어갔다고 치고 그럼 국민의당한테는 이게 정치적인 성과가 앞으로 그 길이 더 넓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정치라는 건 딜이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 과정에서 좀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 이제 이런 포석인데 예. 그렇다 그래서 또 안철수 대표 개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면 얻어내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SOC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비일비재하죠. 전 얻어낼 게. 정기국회 과정에서 많은 입법이 있고 예산도 있고 이제 하니까. 우원식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딜의 대가로 유영진 식약처장, 뭐 탁형민 선임 행정관, 뭐 이제 그 해임, 예. 뭐 이런 걸 요구를 했었다라고는 주장도 우원식 원내대표는 했었는데요. 그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저는 뭐 김동철 원내대표는 부인했습니다만은 우원식 원내대표 말씀이 뭐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충분히 이 정도의 서로 그 논의는 충분히 오갈 수 있었다.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래요? 이제 이거를 굳이 깔 필요는 있었을까? 이건 뭐 논의로 하더라도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이니셔티브를 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 덫에 사실 그 민주당이 좀 걸렸죠. 걸렸다. 예. 그리고 현실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고 정치를 해야죠. 민주당은 청와대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국회는 원래 주인이 다수 여당이 아니라 소수 야당이 주인이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수 야당이 반대하면 다수 여당이 달래가면서 이렇게 줘가면서 끌고 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군사정권 때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인정해달라고 지금 이제 한번 제동을 걸은 거고요. 일종의 시위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정부 여당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직권 상정을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원래 근데 예고됐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장애투쟁을 조기에 거둬들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전 불사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 되고 나서 뭔가 국민들한테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하고 최소한 국민의당과 합의하에서 회군한 것이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합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정해투쟁을 끝내고 국회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인준 표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날. 이게 직권상정을 해서 네. 임명동의안 포결을 붙일 사안은 아니라는 대단히 위험한 사안이었죠. 그때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지금 민주당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건은. 근데 어쨌든 뭐 정책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는 어쨌든 도둑이면 죄도 안 짓는다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 판단들이 조금씩 그렇게. 그래요? 근데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당연히 그 국민의당 의원 일일이 다 확인을 했을 거예요. 아니 저희가 마땅히 했어야 되고. 어제 강원식 원내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그날 점심 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로부터 찬성표가 최소 20표는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저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금 저도 원내 수석을 해서 많은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그 원내에 최소한 합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개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투표를 들어가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야가 서로 야당 때 저도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통과를 시켜드리게 하던 책임이 있고 그러면 야당한테 뭔가 반대 국부를 좀 줘야 되잖아요. 서로 협상이니까 협상에서 공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줘야죠. 그런데 지금 일일이 개인들한테 확인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그 정도 안 하고 할 수는 없어요. 표기사안을 그러나 그거는 아무 그걸 확신했다? 그걸 믿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세 가지가 합의 과정이 있어야 세 가지가 이제 합해서 나온 일인데 청와대의 오만, 여당의 무능, 불성실, 안철수의 오기가 뭉쳐가지고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보죠. 지금 그러면 또 인준 표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또 캐스팅 보트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벌써 그 반대 입장 표명을 했고 그럼 또 국민의당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당 특히나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소탐 대실이라고 보여지는데 존재감은 과시했을지 모르는데 또 국민당의 이 그 폭이 조금 더 그 협상의 폭은 넓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그럼 국민의당은 뭐 하는 당이냐. 정체성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다. 정체성이 지금 그러면은 언제든지 자유한국당하고도 뭐 한편 먹고 그다음에 그 당이 결국은 국민의당이라는 게 문재인 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인 당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 그 플러스 안철수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문재인이 죽어야 안철수가 산다. 뭐 대략 이런 등식을 아직도 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 아직 그 감정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김명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철수로서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번에 김민수 소장을 낙마시킴으로써 또 김명수 잠깐만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서가번 의원께서는 국민의당이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아직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부담되고 고민 많이 해야죠.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김민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현실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겉으로는 서로 비난전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정부 여당이 뭔가 달래기 위해서 양보를 좀 해야지. 다시 한번 김명수 부결이 되면은 이건 정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들을게요. 박성진 처리 문제가 그러면 하나의 카드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카드가 그 중에 하나 되겠죠. 만약에 그냥 임명을 강행하면 사실은 그게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주 얘기 잘하셨네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동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충분히 시그널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런 국면들을 보면서 서로 여야가 청와대는 청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이게 대선을 치렀고 탄생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서로 정파적 이해가 있고 또 요구가 있기는 지지자들 요구가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최소한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좀 달라지고 우리들을 위한 정치다.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런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신 정돈 의원님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좀 더 원래 가장 박수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게 결국 그때 협치하겠다고 하면서 취임식 날 그냥 전격적으로 야당 당사 방문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물론 여야 영수회담에다 그래도 나는 안 가겠다, 쇼 안 하겠다고 안 오는 홍준표 대표가 더 큰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참고 협치의 참아라. 정신으로 국민을 보고 정치를 가야 된다고. 근데 또 하나 점검할 게 안철수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자들하고 만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4강 대사 교체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이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당분간 대여, 그다음에 대문재인 정부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 걸겠다. 특히 인사 문제에 관한 한. 네. 이걸 선언한 것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봐도 좀 무리하게 보여요. 무리하다? 네. 예. 너무 또 무리하면 또 본인한테 손해죠. 근데 어쨌든 예. 지금 그런 강공 일변도로 가겠다는 것을 이제 강하게 지금 나 지금 이렇게 하려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여간 알아서 좀 해봐. 나 건드리지 마. 이거. 네, 이제 그런 거죠. 건드리지 마가 아니라 나 좀 어떻게 좀 대접을 해줘. 이제 이런 얘기죠.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는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어떨 때는 보면은 야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저기 안철수 말이야 싶을 정도 좋은 이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황당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왜 말이 그런 거요? 본인 얘기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측근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써주느냐에 조언을 누구 어드바이스를 받냐에 따라서 네. 이게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안철수 강경화 대표가- 장관과 4대 대사 네. 이게 이 사퇴해라. 이런 똥볼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만둬야 되는 건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그럼 이거는 지금 너무 나간 거다. 이렇게 지금 두 분은 공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네요. 심했죠. 아, 지금 그래요? 국민은 또 그렇게 생각.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너무 나갔고 안 나갔고를 떠나서 안철수 대표의 지금 그 모드가 뭔지는 여기서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드.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강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더 많죠. 그래요? 지금 그게 더 지금 그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가 있는 근데 거죠. 만약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결을 만약에 끌어낸다면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한테 엄청난 부담 아닐까요, 그건? 지금 그 계산까지 다 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근데-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김명수 후보에 대한 네. 이 반대 논거가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정도는 이 진보적 판결을 진보 성향의 판결을 너무 많이 냈다. 장재현 의원은 스펙이 안 된다고. 그다음에 그렇게 스펙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지만은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이유를 들어서 춘천에서 올 때 관용차 안 타고 버스 타고 왔다고 쇼한다고 그럴까요? 달리 예. 딱히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는 뭔가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억울하더라도 끌어안아야 된다. 네, 문재인 예, 대통령이. 예,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정도원 의원님. 네.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안 제3차 보셨죠? 네. 탈당 권고한 거. 예. 박근혜, 서창원, 최경환 3명을 상대로 탈당 권고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한 얘기고 늦었고 지금 탈당해봐야 별 의미도 없고 예. 또 탈당 안 하면 또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돼 있을 때 서청원이나 누구죠? 최경환이 그동안 해왔던 걸로 봐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렇게 저분을 저렇게 잘못 모셨으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를 봐서는. 근데 최경환 의원은 일사부재리인데 이거 부당하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순 엉터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충성심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오로지 출세욕으로 그렇게 곡학 아세하고 아부했다는 거죠. 그럼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럼요. 정계를 떠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모시는 분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군요. 근데 저는 질문하면서 친박 8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나머지 6명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6명 뺀 거는?
아니 대표적으로 이제 그 두 사람 거론됐기 때문에 한 얘기고 저 같으면은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을 하겠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혁신위에서 딱 2명만 찍었잖아요. 서청원, 최경환. 근데 이제 바른정당으로 간 사람들은 친박 팔적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었잖아.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 뺐길래 한 번 좀 여쭤보는 하도 거죠. 이제 얘기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네. 기억에도 가물가물한데 네. 상징적인 두 사람으로서 이제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탈당을 뭐 거기에서 제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이 좀 탈색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긴 될까요? 뭐 늦었죠. 역시 단호하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설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 그러면 이번에 부결을 그러면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이끌어갔다고 치고 그럼 국민의당한테는 이게 정치적인 성과가 앞으로 그 길이 더 넓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정치라는 건 딜이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 과정에서 좀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 이제 이런 포석인데 예. 그렇다 그래서 또 안철수 대표 개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러면 얻어내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SOC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비일비재하죠. 전 얻어낼 게. 정기국회 과정에서 많은 입법이 있고 예산도 있고 이제 하니까. 우원식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딜의 대가로 유영진 식약처장, 뭐 탁형민 선임 행정관, 뭐 이제 그 해임, 예. 뭐 이런 걸 요구를 했었다라고는 주장도 우원식 원내대표는 했었는데요. 그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야당이 주인이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보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수 야당이 반대하면 다수 여당이 달래가면서 이렇게 줘가면서 끌고 가는 거지. 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군사정권 때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인정해달라고 지금 이제 한번 제동을 걸은 거고요. 일종의 시위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정부 여당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직권 상정을 했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원래 근데 예고도 했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장애투쟁을 조기에 거둬들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전 불사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예. 안철수 대표 되고 나서 뭔가 국민들한테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하고 최소한 국민의당과 합의하에서 회군한 것이다? 들어가야 되는데 효율적인 의사결정이었을까요? 안철수 대표의 작품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뭔가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뒤에서? 예. 이번에는 내가 한번 이런 안철수 개 의원들을 상대로 내 존재감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뭔가 작업이지 않았을까요? 작업의 결과다. 네. 표에 대략의 지금 언론에서 분석해 놓은 이 그 표 성향을 보면은 정도원 의원님 말씀대로 작업을 좀 했다는 냄새가 풀풀 나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략 호남 출신의 의원, 지역구 의원들은 몇 분을 빼놓고는 찬성표 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봐야 하거든요. 예. 그 정도 표는 나온 거이고 나머지 이제 안철수계 또 호남 출신 중에서도 또 안철수계들이 있고 예, 있죠. 또 종교적인 문제로 갖고 뭐 좀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네. 보면은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야기 네. 자연스럽게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준 부결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세요. 일단 이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정두환 의원님. 네. 자, 야당 같은 경우는 그 김희수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그 부결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그 마땅하고 그 적절한 평가라고 보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여당 때 청문회 과정에서 또 늘 또 그런 그 반대에 직면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 옳은 건 아니지만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오래간만에 이제 나도 있다는 존재감을 이제 보여주느라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그럼 거죠. 추가 질문으로 의원들의 자율 저는 뭐 김동철 원내대표는 부인했습니다만은 우원식 원내대표 말씀이 뭐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충분히 이 정도의
서로 이 그 논의는 충분히 오갈 수 있었다.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예.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래요? 이제 예. 이거를 굳이 깔 필요는 있었을까? 이건 뭐 논의로 하더라도요. 어쨌든 그런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이니셔티브를 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예. 그 덫에 사실 그 민주당이 좀 걸렸죠. 걸렸다. 예. 그리고 현실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고 정치를 해야죠. 민주당은 청와대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국회는 원래 주인이 다수 여당이 아니라 소수